자, 레이어를 실행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만든 레이어 중에는 치수선이 없어요. 예,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시킨 다음에 치수선. 예, 근데 뭐 이름만 치수선인 거지 가는 실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빨간색. 예, 선 종류는 잡을 거 없고. 예, 치수선 이렇게 하나 더 추가. 보통 간입치도 0.18 정도 쓰나요? 0.18도 괜찮아. 0.18, 0.15 뭐 그 정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출력을 해갖고 온 거를 봤을 때 외형선 기준으로 보면은 외형선이 한 0.5 정도로 뽑았을 때가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외형선을 0.5요? 예. 근데 그거보다 좀 얇게 뽑아오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0.5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나머지 가는 선들이 한 지금 얘기한 대로 한 0.15에서 0.18 정도면 비율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치수선 추가했죠? 자, 이제 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외형선에서 형상을 작업을 해주시는데, 자, 우선 우리 축 그릴 때 처음에 중심선 어떻게 그렸었어요? 중심선을 나눠서 그렸었죠, 일부러. 예. 자, 그래서 라인을 가지고 먼저 중심선을 따로따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직선이 40mm가 길이죠. 40을 먼저 한번 빼주고, 자, 40을 한번 빼주고, 그 다음이 60. 그 다음이 30.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지름이 10파인데, 그러면 옵셋을 5mm씩으로 잡아서, 5mm씩으로 잡아서, 요 첫 번째 중심선을 위아래로 5mm씩 옵셋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5씩. 마지막은 8.5인가요? 자, 요렇게 축의 형태가 대략 보이면 라인으로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서 위에서 아래로 끝점과 끝점으로 연결. 자, 그럼 이제 축의 형상은 다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중심선이 우선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니까 요거 하나로 붙여주는 거. 조인. J 집어넣고 요선, 요선, 요선 붙이고 싶은 것끼리 연결. 엔터 하면은 연결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너무 이제 길이가 딱 맞으니까 양쪽으로 조금씩 중심선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 바로 적용해 주시고, 중심선 레이어. 자,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린 것들 중에 이런 축이나 그 다음에 순화사를 포함해서 뭐 조그만 핀 종류들도 마찬가지고, 요런 제품들은 항상 양 끝단에 못따기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생김새가 양 끝에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치수들이 지금 여기는 제가 1mm를 적어놨지만 보통은 안 적는 경우도 많거든요. 적혀있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1에서 2mm를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챔퍼, 챔퍼를 실행하고 못따기를 할 거니까, 자, 여기서 거리를 1mm씩으로, 1mm씩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거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다중을 한번 눌러서 연속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연속으로 실행을 해주는 거죠. 오른쪽까지. 자, 이렇게 양쪽 끝에를 다 못따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못따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서리 엣지 부분이 보여야 되니까 라인을 이렇게 이어서 모서리까지 그려주세요. 이제 요게 기본 축의 형상이죠. 네. 챔프의 거리 어느 정도로 해야 답니까? 거리? 무슨 거리? 나는 1 써놨잖아요. 그 치수는. 못당이 말했구나. 첫 번째 공부 있습니다. 자, 됐어요. 자,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원부터 잡아줄 건데, 자, 요렇게 중심선에서 선 그대로 상관선 빼주고 십자로 요렇게 중심선을 만든 다음에, 다 완성하고 뒤져. 그게 더 늘 헷갈려요. 예리하게 딱 그걸 물어봤네. 에이반 아까 한 명도 안 물어보는데. 축구를 원래 꺼온 게 왼쪽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안 바꿔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양쪽이 좀 비슷비슷해서. 근데 이제 정확하게 따지자 그러면 이쪽이 더 긴 건 맞죠. 맞아요. 자, 그럼 중심을 잡았으면은 요 외경에서 이렇게 상관선 하나 빼놓고 대충 두 번째 축도 오른쪽에서 보이니까 여기도 대충 한번 빼놓고, 근데 뒤에는 요 작은 얘는 이쪽에서는 보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거 수문선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수문선이야 이제 그릴 순 있는데 뭐 굳이 우리가 여기에 표시를 해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보이는 거 위주로만 그릴 거예요. 수문선은 안 그리고 생략을 하고. 자, 요렇게 두 개의 상관선을 지름해서 빼왔으면은 요 중심에서 요 위치에 맞춰서 원을 두 개를 바로 그려줍니다. 됐어요? 자, 지름 두 개 그려주고 이제 다 됐으면은 요 상관선은 지워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요건 조금 이따 바꿀게요. 자, 우선은 요 우측에서 봤을 텐데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방향을 요렇게 안 그리고 요렇게 잡을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우측의 넓이가 얼마나 돼요? 20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자, 옵셋을 양쪽으로 10mm씩 자, 요렇게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그릴 때 보면은 그래갖고 이런 거 과제를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오는 학생들이 있어. 이제 옆에가 이렇게 잘렸잖아요. 잘렸는데 이 뒤에를
여기를 아예 이렇게 다 깎아갖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 어떤 게 맞아요? 이게 남아야지 돼요? 안 남아야지 돼요?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 모양이 나오려면은 마지막 길이가 있는 데까지가 전체가 다 절단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모양이. 네, 그리고 자, 이제 트리머를 할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삐져나간 얘네들만 삭제. 자,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 변경해주세요. 자, 모양은 다 나왔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정면에서 요렇게 이제 옆으로 요렇게 깎인 자리가 요만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요거를 이제 요 지금 방금 전에 작업을 해준 우측면도의 선에서 요렇게 상관선을 따가지고 와야죠. 아. 예, 그러려고 얘를 먼저 그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라인을 자, 요렇게 원과 선이 교차되는 요 지점에서 선을 대충 뽑아 와요. 예, 여기도. 예, 그러니까 이 길이를 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뽑아 와서 쓰시면 되는 거지. 재우 좀. 뽑아 왔어요. 네. 자, 그럼 얘가 어디까지 파져요? 25. 25 깊이까지 파지죠? 네. 자, 그럼 옵셋을 25만큼을 넣어서 여기서부터 축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25만큼 들어가지고, 자, 필렛에서 모서리 정리 한번 해가지고 요렇게 각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10분만 넣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는 트림해서 잘라도 되고 아니면은 요렇게 그냥 줄여줘도 되고. 네, 요만큼이 옆부분이 깎였다. 깎인 면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린 부분이 평면인 부분인 건데, 그럼 이 부분이 이제 평면이라는 거를 도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X를 그어준다 그랬죠? 대각선으로. 네. 그래서 라인을 가지고 양 끝에 두 점을 그냥 이어주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 선의 종류는 가는 실사.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그린 거예요. 아. 그 전체적으로 비율을 이렇게 30분. 약간 자, 그러면은 이제 치수깁을 들어가 볼 건데, 이제 치수깁을 할 때, 치수는요, 요게 오늘 하루에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며칠에 좀 나눠서 할 거고, 오늘은 딱 기본만 설정을 해볼 건데, 자, 우선은 지금 요 아이콘들이 다 있는지 한번 확인. 요 치수 아이콘들.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왜 첫 시간에 만들 때 우리가 자기 이름으로 해서 요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아이콘을 이제 다른 거 없이 그냥 요렇게만 쓰는 경우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요렇게 제도 및 주석에서 리본 메뉴로 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서 얘를 추가로 빼고 싶으면, 자,
사용자와에 가가지고 이제 지난번에는 여기 작업 공간에서 이름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니고 기존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도 및 주소 요 놈을 찍어가지고 여기서 일단 수정할 거니까 작업 공간 사용자와 한번 눌러주고 파랗게 됐죠? 예, 그럼 이 도구막대 안에 치수만 넣어주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도구막대에서 요 치수를 체크합니다. 얘를. 그죠? 체크를 하면은 요 도구막대 안에 요 치수가 들어가 있죠. 예,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종료시켜주고 확인하면 얘가 뿅 하고 뜨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환경, 리본 메뉴 환경에서 얘를 추가해도 돼요. 자, 일단 요거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냥 여기서 찾아 쓰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따가 후회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왜냐면은 이 치수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다 펼쳐봤자 요거밖에 안 나와요. 예, 그리고 만약에 주석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요런 데 하나하나 다 펼쳐서 이런 조그마한 아이콘들 있죠? 이런 데서 다 찾아 쓰셔야 돼요. 예, 근데 어떤 건 또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배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예, 그냥 여기서 쭉 쓰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우선은 여기서 이제 쓸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치수깁, 이 아이콘들 기능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치수깁을 들어가기 전에 모양 설정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얘 치수선에 붓이 달려 있죠. 치수 스타일 이렇게 누르면은 관리자가 나오죠. 이렇게 실행해줘도 되고요. 예, 또는 명령어로 넣을 때는 여기다 얘가 디멘전을 우리가 치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D만 이렇게 눌러줘도 똑같이 실행이 돼요. 자, 실행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스타일이 이렇게 두 종류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맞죠? 근데 가끔 여러분들 중에 요 지금 ISO 25에 이렇게 파랗게 선택이 돼 있다는 얘기는 현재 내가 사용하는 스타일이 요 놈이란 얘기예요. 근데 가끔 자기도 모르게 요걸 찍어 놓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찍어 보면 좀 모양 달라 보이지 않아요? 예, 뭐가 다르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위가 미리 단위잖아요. 예, 얘는 미리에서 쓰시면 되고요. 요 놈은 인치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자기가 이거 찍어 놓고 갑자기 치수 모양이 이상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인치라서 그런 거예요. 인치라서. 자, 그래서 ISO 25로 반드시 선택이 돼 있게 해 놓고 자, 이따가 여기다가 스타일을 우리가 새로 추가를 해서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할 거고 지금은 일단 이 스타일을 조금 고쳐서 한번 해볼 건데 우선은요 요거 하기 전에 자, 여기 앞에 첫 번째 있는 선형 치수 기입을 얘를 가지고 우선 요 넓이 끝점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치수 한 개만 빼볼게요. 레이어를 치수선으로 세팅. 그거는 조금 이따 해도 되고 지금 우선 이제 모양만 보려고. 자, 지금 저랑 비슷하게 요 정도 나와요. 치수기 해보시면. 예, 그러면 지금 나오는 치수 크기가 여기에 적절해 보이는지 어때요?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도형 그린 적 있죠? 이런 데 가서 만약에 치수 기입을 하면 여기서는 좀 약간 어떤 느낌이 들죠? 너무 좀 작아 보이죠? 예, 왜냐면 얘가 부품이 훨씬 크고 우리가 지금 그리는 이 축의 경우에는 그래도 부품이 좀 작은 편이라서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에서 내가 어떤 큰 스케일의 도면을 그릴 때도 있고 작은 스케일의 도면을 그릴 때도 있는데 그러면 치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스케일을 써야 돼요. 맞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괜찮았는데 내가 여기 가서 치수 기입하니까 이놈이 갑자기 작아졌네. 그래서 이따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뭐 문자 같은 거 여기 들어가서 크기를 이제 막 고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수치를 만약에 올려놓잖아요. 그럼 올라갔죠. 올라는 갔는데 그 상대적으로 얘는 어때 보일까? 너무 또 커 보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이 반영이 돼 버리니까 별로 조율하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 이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이 정의할 거는 뭐냐면 오늘 먼저 해주실 거. 자, 우선은 지금 작업을 할 때 여기서 봐야지. 자, 우선 얘 기준으로 오늘은 작업을 할 거니까.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요. 양 끝에 요 부분 얘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죠. 네. 자, 요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살표 기준으로 조금 삐져나와 있죠. 예, 요 길이를 먼저 볼 건데 우리가 치수 기입에서 요 양쪽에 요 막대기 두 개, 얘 있죠? 네. 얘를 치수 보조선이라 그래요. 이름을 예. 자, 치수 보조선이라 그러고 그럼 가운데 화살표가 달라붙어 있는 이 중간선은 그냥 치수선. 예,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D를 누르고 여기 수정 딱 얘를 눌렀을 때 여기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요 선이라고 하는 탭. 자, 요 놈 누르고 들어갔을 때 보면은 첫 번째 여기 그룹으로 요렇게 묶여 있잖아요. 예, 여기 이름이 치수선이에요. 그죠? 아래는 보조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일단 색깔만 바꿔볼게요. 얘 빨간색 이렇게 하면 얘 어디만 바뀌어요 지금? 예, 여기가 치수선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근데 요 놈 끄고 자, 보조선 쪽만 바꿔보면은 또 여기만 바뀌죠. 이해돼요? 네. 예, 그래서 제어되는 부분이 물론 색깔을 여기서 우린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레이어에서 이미 치수선을 빨갛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치수선하고 보조선하고 제어를 하는 부위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예. 자, 근데 지금은 우선 여러분들이 치수선에서는 딱히 우리가 여기서 만질 건 없고 나중에 요 밑에만 좀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여기 보조선에 있는 요거 두 개. 자, 방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요렇게 치수선이 나와 있을 때 얘가 부품이면은 요 끄트머리가 살짝 떨어져 있었잖아요. 예, 그게 요거예요. 예, 그게 요거예요. 예, 그게 요거고 그 다음에 화살표에서 요만큼 삐져나와 있는 길이 있죠. 예, 그게 요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특히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는 지금 1mm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치수선 빼갖고 나중에 인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얘는 붙어 있는 것처럼 출력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거리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보다는 거리를 조금 더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외우기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넣냐면 그냥 두 개 다 2mm씩 넣어놔요.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우선은 요 값은 반드시 주고 이걸 주지 않았을 때 인쇄하면 티가 정말 많이 나요. 한 거랑 안 한 거랑. 그래서 이제 두 개 다 2mm를 주시고 그 다음에 칸에 가서 이렇게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라고 하는 게 요 화살표 머리의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머리 크기가 지금 얼마 정도로 돼 있냐면 2.5. 그 다음에 이제 문자의 높이가 지금 얼마 돼 있냐면 2.5. 똑같죠. 예, 요렇게 이제 비율이 잡혀 있는데 근데 아까도 봤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부품이 크면은 그때 가서 또 값을 또 고치고 화살표 고치고 문자 고치고 이러면은 너무 복잡하기도 하지만 바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는 건드리지 말고요. 나중에 쓸 때 좀 편하게 쓰려면은 여기는 그냥 냅두고 요 맞춤에 한번 가보세요. 예, 우리는 거의 여기만 쓸 거거든요. 자, 맞춤에 들어가면 전체 축척 사용에 얼마 들어가 있죠? 1 들어가 있죠. 여기서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케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스케일이 들어가는 모든 기능들은 다 초기 값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LT 스케일도 1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냥 스케일도 1 들어가 있었죠. 얘도 1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3을 넣었다. 그러면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3배가 되냐면 문자 크기, 뭐 화살표 크기, 뭐 치수선 모든 값이 다 3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3을 놓고 여기다 확인 한번 눌러서 한번 봐보세요. 얘 어떻게 크기가 바뀌나. 예, 보시면 예, 값이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화살표고 뭐 치수선이고 뭐 문자 크기고 그냥 다 3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이런 데서 아까처럼 큰 도형에서 이렇게 반영하기는 되게 좋겠죠. 네.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쓰기는 이렇게 써보니까 별로 안 좋네. 그러면은 이제 분리를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얘는 도로 원래대로 1로 놔두고요. 예,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보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놔두고 여기에서 수정 바로 위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라고 보여요. 예,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예,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치수 3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치수 3배. 예, 이름은요 원래 내 맘대로 넣어도 돼요. 예, 근데 나중에 본인이 만들어 놓고 이게 뭐였지 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는 표시를 해놔야죠. 이런 식으로. 자, 넣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치수 3배 이렇게 해놓고 밑에 시작에 있는 얘는 뭐냐면 요 ISO 25 지금 방금 우리 쓰고 있었죠. 요 스타일에서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을 눌러준 다음에 이제 여기 축척에 가서 이제 맘 놓고 3배를 넣는 거지. 자, 확인하면은 지금 얘 눌렀다가 얘 눌렀다가 한번 해보세요. 얘 눌렀다가 얘 눌렀다가 그러면 크기가 좀 다르게 되는 이제 적용이 되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자, 닫기를 한 다음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 아이콘 그룹에서 여기 이름이 나오죠. 예, 여기 ISO도 있고 치수 3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내가 요놈 있죠. 레이어 적용할 때처럼 요 치수 얘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치수 3배 예, 다시 ISO 예, 레이어 적용하듯이 하면 돼요. 예, 되지요?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치수 3배를 했어. 현재 얘가 이 상태면은 내가 새롭게 치수 기입을 들어갈 때는 이제 크게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이 크기로 할 거야 그러면 미리 어떻게 해놔야 돼요? 얘를 ISO로 바꿔놓고 작업을 해야죠.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2가지를 만들어 놨고 요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 지우고 예, 얘는 지우고 레이어는 뭘로 해놔야 돼요? 이제 치수를 시작을 할 거니까 참 하기 전에 아까 하나 안 잡아놓은 게 있는데 자, 여기 들어갔을 때 아마 2개 다 잡아주시는 게 좋을 텐데 ISO 25에서 우리가 보통 문자는 레이어에서 색상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노란색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정에 들어갔을 때 여기 문자에서 크기는 건드릴 일이 없는데 여기 문자 색상에서 여기를 노란색으로 좀 바꿔놓으세요. 네, 노란색으로 예, 요렇게 해놓고 나서 확인합니다. 요렇게 해놓으시면은 문자가 노랗게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인쇄했을 때 정확하게 보자면 치수선과 문자의 굵기가 다르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레이어에서 그냥 굵기 잡을 거야 해서 여기다가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치수선을 이렇게 한 방에 잡아버리면 문자까지 다 똑같은 굵기로 나오겠죠. 예, 그게 실제 치수 기입을 했을 때 성가중치를 여기다 넣었을 때하고 우리가 인쇄를 해서 색깔별로 구분해 줬을 때랑 굵기가 다른 거죠. 차이점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노란색은 잡아놨고 혹시라도 여기 3배라고 아까 넣은 부분에다가도 색깔을 지정을 할 사람들은 여기도 해주시고 여기는 지금 반영이 안 됐었으니까
해주시고 이제 치수 기입을 들어갈 거예요. 그럼 레이어도 치수선으로 바꿔놔야죠. 요렇게 레이어도 치수선으로 바꿔놓고 자 교재 보시면 교재 몇 쪽을 보냐면은 이제 다음번에 기호도 같이 하기는 할 건데 159페이지 자, 치수 기입 시 주의할 점 파란색 박스 안에 6가지 들어가 있죠. 자, 이제 그거 하나씩 볼 건데 첫 번째 중복 기입을 피한다. 요 아까 여기다가 그냥 같이 좀 써놨는데 먼저 중복 기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여기다가 아까 우리 평면 도시한 데가 얘가 15mm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15mm를 또 적는 거죠. 이게 중복 기입이에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일반 이제 왜냐면 기계 쪽 분야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금형 같은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둘 다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외의 설계들은 이렇게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면도에 15가 있는데 우측면도에 15가 또 있네? 이러면 이제 중복 기입인 거죠. 근데 아까 내가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40을 넣었는데 이제 다른 거 설명하면서 예를 들려고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또 표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중복 기입 아니에요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중복 기입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치수를 기입한다라는 건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요번에 작업 그 과제 같은 거 해온 것도 마찬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도면에서 보면은 작업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 도면을 보고 먼저 재료를 주문하겠죠. 그러면 그 재료를 주문하려면은 뭐 가로 몇에 세로 몇에 뭐 두께 얼마짜리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려면은 도면에서 어떤 사이즈를 보겠어요? 전체 크기를 보겠죠. 예. 그래서 전체 치수는 그 재료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축으로 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그죠? 예, 이런 거라든지 지름으로 치자면 제일 두꺼운 치수가 요놈 아니에요? 예, 요게 전체 치수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 이런 우리 지난번에 만약에 이런 이제 블럭 안에다가 내가 나사 구멍을 팠다. 그러면 여기서는 재료 크기가 뭐가 돼요? 가로, 세로, 하나 더 두께. 예, 이게 재료 크기죠. 예,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재료 크기에 반영이 되는 전체 치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련 치수는 한 곳에 기입해라.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내가 재료 준 걸로 그려보셨잖아요. 만약에 그런 형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형상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여러분들 그린 거 보면 구멍이 좀 여기저기 뚫려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런 형상들을 그려줄 때 얘 그려놓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밑에다가 또 두께 부분도 그렸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얘가 두께라고 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다. 그럼 보통 이 밑에다가 여러분들 뭐 숨은 선 그리거나 어쨌든 중심 센터까지는 그려주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투상을 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구멍에 뭐 지름 얼마, 그 다음에 지름이 있으면 뭐가 또 들어가야 되지? 이 구멍의 위치가 또 뭐 얼마인지 이게 또 표시가 돼야 되죠. 그럼 또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로 쪽도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뭐 얘 깊이가 있다 그러면 깊이도 써줄 거고요. 근데 깊이가 여기서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걔는 여기다가 해주겠죠.
네. 근데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최소 3개의 치수는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위치 알아야 되고 지름 알아야 되니까. 네. 맞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놈을 여기다가 기입을 안 하고 만약에 여기다 갖다 기입을 한 거예요. 아. 예, 그러면은 얘네들은 사실상 다 관련되는 치수잖아요. 이 구멍 하나를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 얘도 가야 되고 얘도 가야 되고 얘도 가야 되는데 이놈이 여기 있으면은 작업자가 여기 다 보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 어디로 갔지? 하면은 이 시선이 또 옮겨서 딴 데로 가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작업이 분산돼. 그렇죠. 그래서 이 관련 치수를 모아서 하라는 얘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능이나 형상이 잘 나타나는 곳. 그럼 기능이나 형상이 잘 나타나는 곳이 자, 만약에 지금 이런 우리 지난번에 나사에다가 볼트 얘를 팠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이 형상을 본다 그러면 여기가 잘 보일까? 여기가 잘 보일까? 그쪽이죠. 실제 물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얘가 실제 형상이. 여러분 이 구멍 속이 보여요? 실제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디가 보여요? 실제로는 구멍이 보이겠지. 예, 그러면은 치수 기입을 물론 내가 얘는 단면도기 때문에 안을 들여다본다라는 가정하에서 작업을 하면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해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이게 두께가 일정하고 뭔가 크게 형상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얘를 아예 안 그리는 도면들도 있어요. 그럼 얘만 그려야 되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다가 보통은 여기다가 어떻게 갖다가 넣냐면 얘가 그때 M10짜리 나사였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치수를 다 적어주면은 정면도 필요 있어요?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 지름에다가 이미 치수를 갖다가 얘는 M10짜리 구멍이고 깊이 20mm만 파면 돼. 정면도 없어도 되죠. 이미 여기다 다 썼잖아요. 이러면 치수의 내용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정면도 안 그려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여기다 갖다가 이런 식의 지정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형상이 가장 잘 보이는 쪽에.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숨은 선에 치수 기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투상할 때 보면은 여기 내가 그린 거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투상한 거에 보면 이런데 숨은 선 들어간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치수 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만약에 정면도와 측면도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반지름을 기입을 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여기다가 굴을 기입을 하는 거하고 누가 더 잘한 거예요? 오른쪽 게 잘한 거예요. 이렇게 기입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계산할 필요가 없도록 기입한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작업을 들어갈 건데 만약에 여기다가 자 이렇게 기입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작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나머지 길이들 어떻게 해야 돼? 얘 길이나 얘 길이 어떻게 해? 계산해서 또 계산하겠죠. 이러면 힘들다고 도면 보고. 하나 정도는 빼도 괜찮아요. 근데 얘도 계산해야 되고 얘도 계산해야 되고 이러면은 이렇게 작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재 없는 거 하나만 더 추가할 건데 마지막 거. 치수 순서를요. 작은 거 먼저. 작은 거 먼저 기입하고 그 다음에 큰 거. 간격을 좀 일정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써놓은 건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길이 치수 기입을 들어가는데 요 넓이로 보자면 얘 넓이랑 얘 넓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작은 놈이죠.
네. 예, 근데 만약에 내가 깜빡하고 요놈 먼저 기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얘도 기입했어야 되네. 그리고 이제 이걸 뽑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를 간격을 내가 얘를 생각을 안 하고 요놈을 먼저 뽑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뽑아놨는데 그 다음에 얘를 뽑으려고 치면은 간격이 너무 좁죠. 더 위로 예, 하는 이게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그냥 막 구겨 넣듯이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너무 좁게 배치를 하면 안 되거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작은 거를 애초에 먼저 여유 있게, 여기는 첫 번째로 빼는 간격은 조금 넓게 빼셔도 돼요. 넓게 빼고 그 다음 간격을 뺄 때는 그 다음에 조금 얘보다는 좁아도 되고요. 그 다음 간격이 또 뭔가 나올 때는 일정한 느낌으로 내가 대충 빼더라도.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얘가 이렇게 좁아지거나 얘가 확 넓어지거나 이런 건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냥 적당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내가 대충 보더라도 뭐 정확하게 간격을 제어를 할 필요는 없는데 얘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좀 넓고 그 다음은 일정한 느낌이 들게. 아시겠죠? 네. 예, 요런 느낌으로 배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여기까지 꼭 요 7가지는 치수 기입을 할 때 계속 내가 요걸 염두를 하면서 치수 배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할 건데 제일 먼저 여기 치수 아이콘 중에 첫 번째 요 선형 치수, 예, 요게 아무래도 뭐 가장 많이 쓰는 거기는 한데, 자 여기에서 자 얘가 제일 작은 거예요, 맞죠? 네. 예, 길이 방향으로 먼저 기입을 할 거라서 자 찍어줄 때 이런 거 주의하세요. 이게 찍을 때 보면은 이렇게 대충 찍어 갖고 오는 학생들이, 아 참 레이어를 안 바꿔놨네. 예, 이렇게 대충 찍어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 일단 선이 이렇게 되면 겹치기도 하지만 아까 여러분들 본 것처럼 끝에가 약간 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요렇게 겹치게 기입하시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얘를 항상 끝점에서 끝점으로 빼주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길 찍는 게 아니고 여길 찍어야죠. 이렇게 내려줘야죠. 맞죠? 예, 클릭해주고 자 다음에 이제 길이 방향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 내려주고, 예,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요놈 길이 내려줄 건데 얘를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끝점에서 여기 끝점으로 요렇게 내려주는데, 이때 내려줄 때 이게 그냥 대충 내리는 학생들은 나중에 치수가 이렇게 들쑥날쑥해져요. 이게 지저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뽑아줄 때 자 얘를 내려주면서 만약에 나는 25와 치수 높이를 맞추겠다 그러면은 끝점을 찍을 때 여기다 대고 요렇게 맞춰주든가. 예, 그러면 여기가 줄 간격이 이렇게 쫙 맞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잡아주든가, 아니면 예, 옆에 얘 60 옆에다 맞추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맞춰주든가. 예, 또는 내가 혹은 이미 치수 기입을 찍다 보니까 내가 높낮이를 잘못 맞춰놨네, 어중간한 데다 찍어놨네, 그러면은 요걸 찍어다가 선 늘릴 때랑 똑같이 요 파란 점을 당겨서 여기다가, 예, 다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끝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얘도 한번 맞춰주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치수 기입 시 주의할 점에서 반드시 전체 길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요게 치수가 다 있더라도요, 이건 중복 기입이 아니거든요. 전체는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 넣어주고, 자 이제 지름 들어갈 차례.
자, 우선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름부터 넣어볼 건데, 자, 이렇게 끝점을 빼서 오른쪽으로 이제 배치를 할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를 수정을 해줄 때, 요걸 이제 빼는 요 위치에서 지정을 하지 말고, 우선은 여기에서 보면 열어줄 문자라고 하는 옵션 보이죠? 요게 여러분들 원래 사용하시던 m텍스트예요. 예, 그거고 요 문자는 그냥 텍스트. 예,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열어줄 문자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17 앞에 커서가 깜빡깜빡이고 있으면서 위에 나오는 옵션들 보면 m텍스트에 할 때 나왔던 옵션들하고 똑같아요. 맞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앞에 파일을 넣기 위해서 넣었던 특수 문자가 예, 그걸 하던지 아니면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기호 여기를 눌러가지고 예, 예, 여기에서 파이 알겠죠? 예, 이렇게 눌러줘도 나오고 C 예, 이렇게 %% 찍고 C 자 그래서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커서를 뒤로 한번 빼보세요. 네, 커서를 뒤로. 자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찍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있는 거. 네, 여기도 역시 P 누르는 걸로 떠있죠? %% P. 네, 찍어주고 만약에 뭐 0.01이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공차까지 이렇게 써줬다 해주고 바깥쪽을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여백 있는 데를 예, 이제 위치를 잡을 건데 가급적이면 중심선과 이렇게 겹치지 않게 예, 중심선과는 글자는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위치에다가 클릭.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뭔가 오타를 냈다거나 넣었어야 되는데 뭔가 안 집어넣은 게 있다라고 하면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다시 수정하시면 돼요. 안 되면 이 D 단축키 DD 에디트라는 기능인데 이게 문자 고칠 때 쓰는 거. 이렇게 하고 클릭해도 똑같아요. 예, 이 D가 단축키예요. 자, 너 봤지요? 밖으로 이렇게 나갔다고요?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혹시 문자 크기가 아까 2.5에서 수정했어요? 이제 어떤 경우가 보통 그러냐면 화살표나 문자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문자를 이렇게 조금만 올려볼게요. 크기를. 예, 이렇게 하면 나가요. 왜냐면 이 문자가 이 안에 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혹은 문자 말고 화살표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화살표가 만약에 그냥 내가 이제 좀 과하게 한 뭐 3mm로 했다. 예, 아 요건 안 넘어가지는구나. 요게 조금 더 커지면 얘도 넘어가요. 어쨌든. 예. 나는 그냥 왼쪽 아래로 나가는. 아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은 내가 설명 안 한 옵션을 찍어놨구만. 요거 있죠. 여기 만졌을 거야. 여기. 요거 요대로 해놔요. 밑에 거 찍어놨지. 이게 나와 있어도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무조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문제 없는 거 아닌데. 근데 그게 넘어가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지름이 나오는데 여기도 지름, 여기도 지름이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름이 많은 축이라든지 뭐 구멍이 많다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럼 매번 우리가 할 때마다 파일을 계속 이런 식으로 찍어서 넣어준다 그러면 작업이 좀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게 여러 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 번에 실행을 할 거예요. 파일을.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여기다가 연습 삼아서 만약에 이게 다 파이 치수다. 그냥 대충 빼봐요. 예, 한 너댓 개만 빼봐요. 자, 치수 우선 몇 개 빼놨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일괄 파일을 싹 다 집어넣을 거예요. 예, 그렇게. 자,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뭘 쓰냐면은 위에 보시면 여기 연필이 들어가 있는 치수 편집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예, 이 아이콘의 경우는 특히 여기 주석에도 비슷하게 생긴 이게 똑같은 건지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건 줄 아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거와는 다른 겁니다. 치수 편집. 자, 우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자, 우선은 여기 옵션이 4개 정도가 있어요. 자, 우선은 뒤에 있는 얘네들은 좀 별로 쓸 데는 없어요. 이게 해보면 회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각도를 만약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예, 각도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 기울기 같은 걸 넣잖아요. 그럼 이런 건 예전에 수작업으로 도면 그릴 시절에나 쓰던 기능인데 이게 자리가 비좁을 때 쓰는 배치. 뭐 이렇게 바뀌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우리 오토캐드에서 별로 쓸 일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여기서 얘만 기억하면 된다. 얘만. 예. 딴 거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쓸 건데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0이 나타나죠. 예, 요건 지우시면 안 되고 자, 요 앞에 커서를 놓아둔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아까 뭐 기호에 있는 뭐 파일을 가져다 눌러 쓰든 내가 그냥 타이핑을 쳐서 쓰든 앞에다가 파일을 붙입니다. 자, 붙였어요. 자, 요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바깥에 여백 아무데나 마우스로 한번 클릭. 자, 그럼 이제 선택 박스 나오죠. 네모나게. 예, 자, 전체 다 묶어요. 전체 다 묶었어요? 엔터. 요렇게. 그래서 얘를 써먹기 나름인데 자, 만약에 앞에다가 지금 이제 파일을 방금 넣었잖아요. 근데 뒤에다가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기능들 중에서 만약에 자 플러스 자 0.02 꺽쇠 이거 뭐 하는 기능이었죠? 자, 공차 쓸 때 쓰는 거죠? 자, 여기다가 플러스부터 얘 드래그 한 다음에 스택이라는 기능이 있었죠? 또 그새 까먹었지? 자, 그래서 스택을 한번 찍고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런 다음에 밖에 한번 찍어주고 싹 묶으면 이렇게도 들어가죠. 해봐요. 네, 물론 이제 2개밖에 없기는 한데 지름이 자, 요거 작은 거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큰 거 빼고 자, 여기에 파일을 한꺼번에 넣겠다. 그럼 방금 한 대로 얘를 연필 있는 거 다시 아이콘 실행하고 새로 만들기. 요 0은 절대로 지우면 안 돼요. 이 0은 지금 자동으로 나오는 표준 치수기 때문에 얘 지우고 다시 0 찍는 사람들은 실행 안 돼요. 예, 그래서 앞에다가 파이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 넣어서 클릭해주고 2개 같이 선택해서 파이가 나오도록 이렇게. 요런 거는
자, 파이 한꺼번에 넣는 거 왼쪽에다가 다 넣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아직 우리가 안 넣은 치수가 있다면? 여기 그 20이 20은 그러면은 어디다 넣어요, 여러분들? 저는 저기- 뭘 붙이면 정면도에다가는 넣을 데가 없어요. 맞죠? 예, 측면도에 넣어야 되죠. 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맞아요? 예, 이게 정면에서는 이 위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애매하게 이거 치수기 빼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예, 이거 빼는 게 아니고 요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뽑아서 15가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게 잘못하면은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은 이게 아니지. 이게 나중에 보통 이렇게 옆댕이를 잘랐을 경우에 여기는 소수점이 나올 확률이 커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측정할래도 실제로 옆에를 깎았는데 얘 측정한다고 생각해봐요. 얘 정확히 측정 안 돼요. 예, 그래서 길이 방향은 측정을 할 수 없는 부위들은 아예 치수를 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놨고 그 다음에 아직도 하나가 부족한데 못따기. 못따기 안 했죠? 자, 이제 못따기를 할 건데 요렇게 지시선의 형태로 요렇게 기입을 할 거예요. 자, 요걸 해주는데 지금 여러분들 도면에 보시면은 C1이라고 요렇게 써놨죠. 네. 근데 여기는 표기가 돼 있는데 만약에 대부분의 도면들은요 요 표기가 안 돼 있는 게 더 많아요.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1에서 무조건 2mm 사이. 예, 2mm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따가 치수 표기를 적을 때 못따기의 경우에는 요게 무조건 대문자입니다. 소문자 적으시면 안 돼요. 예, 대문자 적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적어줄 때 요 기능만 유일하게 아이콘에 없어요. 요거는 명령어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뭘로 쓰냐면 요게 빠른 지시선이라 그래서 퀵 리더라고 하는데 자, 단축키로는 요렇게 L2를 적는데 왜 이게 단축키냐면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예, 요게 단축키예요, 얘는. 예, Q가 아니고. 예, 그래서 보통은 이게 전체 버전을 다 통틀어서 요렇게 더 많이 쓰고요. 자, 그래서 뭐 L이든 뭐 Q를 찍어서 쓰든 일단 요 기능을 딱 실행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먼저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지시선 점 지정하라고 나오죠. 이때 첫 번째 점을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 보세요. 찍고 요 기능을 쓸 때는요. 자, 너무 이렇게 짧으면요 화살표 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너무 짧게 길이를 빼놓고 저 왜 화살표가 안 뜨죠? 이렇게 물어보는데 조금 길게 빼줘야 촉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직교 모드 키고 쓰는 학생들. 예, 왜냐면 얘는 지시선의 느낌은 대략 각도로 봤을 때 30에서 60도 사이에 비스듬하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직교 모드는 꺼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옆으로 살짝 비스듬하게 두 번째 점까지 찍어요. 다음 점 지정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계속 다음 점 지정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점 찍고 있으면 안 되고 딱 지금 여기까지 두 번째 점까지만 찍어요.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두 번만 쳐보세요. 하나, 둘. 자, 그럼 여러 줄 문자 나오죠? 요게 이제 M텍스트 기능하고 같은 위치인데 여기다 아무 글자나 쳐봐요. 아무 글자나 쳤어요? 자, 엔터 한번 치면은 또 다음 행을 입력하라고 나오죠. 내용이 더 입력할 게 있으면 넣어도 되고요. 없으면 그냥 엔터 쳐서 종료를 시키시고 저는 일단 더 쳐볼게요. 하고 엔터 하면 요렇게 나오죠. 나왔어요. 이거 그러면 제 그냥 2.5로 돼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진 않지. 이거는
용도 자체가 못따기 전용 치수깁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못따기에서도 사용이 되지만 그 밖에 내가 주성문 같은 거 달고 싶을 때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왜 카운터보어 치수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거 한꺼번에 기입할 때도 이걸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 해봤는데 모양을 바꿔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 자, 퀵 리더. 자, 여기서요. 바로 얘는 아까 할 때 바로 첫 번째 점 찍고 들어갔죠? 네. 이번에는 여기 설정이라고 보입니까? 예, 요거 하나만 지정하고 들어갈 건데, 자, 설정을 눌러서, 자, 여기 위에 탭이 3개가 있는 것 중에 마지막에 부착이라고 있습니다. 찾았어요? 자, 여기 맨 아래 행 체크. 예, 여기만 체크. 요거는요, 처음에 이거는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 번만 요렇게 해주면은 스타일이 딱 정의가 돼요. 그 다음 했을 때는 계속 모양이 세팅이 돼요. 그 전에 있는 건 그대로 남아있고. 어떤 요거 아까 했던 요 모양? 그래. 요거는 이제 없어지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 모양을 써야 돼요. 자, 확인 하고 그 다음은 똑같이 합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엔터 2번 치고 내용 입력해 보세요. 하고 엔터 쳐서 종료. 모양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달라요? 선 위로 올라가세요. 아, 오케이. 이게 더 원래 제도법은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 치수들도 보면은 이거 봐봐요. 아까 여러분들 치수 선들 보면은 다 글자의 위치가 어디가 있어요? 치수선 위로 올라가 있죠. 예, 얘도 치수선 위로 올라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못따기 한번 넣어볼까요? 자, 지시선으로 요렇게 여기다가 요 비스듬한 면 아무데나 찍어서 자, 요렇게 자, 두 번째 점 당겨주고 엔터 쳐서 대문자로 C1 자, 요렇게 작업해주면 되겠죠. 예, 근데 어디가 붙어도 여기? 예, 붙는 게 맞죠. 예. 예, 왜냐면 딱 그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요, 이게 이제 지시선을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은 이걸 이제 이미 다 작업을 해놨는데 요걸 좀 위치를 고쳐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저 같으면 이 방향으로 안 하겠지만 여기 뭔가 이렇게 글자를 써놨잖아요, 그죠? 예, 써놓고 나서 여기에 이제 다른 치수깁을 하다 보니까 이놈이 겹치게 생겼어.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얘를 좀 다른 자리로 옮겨야 되겠어. 그래서 요 치수선을 나도 저쪽으로 끌어다 놔야지 하고 이렇게 옮겨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글자 따로 선 따로 놀죠.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선을 건드리지 말고요. 요 지시선에 있는 문자 있죠. 예, 얘만 당겨요. 얘를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쫓아와요. 예, 아까 써놓은 거에서 이렇게 당겨봐도 다 따라옵니다. 이렇게 따라가도 되고, 예, 내가 밑으로도 당길 수 있는 거고, 이 방향들이 다 가능해야 되니까. 문자만. 예, 그러니까 선으로 당기지 말고 문자로 당기세요. 자, 그러면 이제 빼먹은 거 없죠?
마지막에 이제 치수 기입을 다 하고 나서 내가 혹시 누락한 치수들이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예,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다 이렇게 잘 넣는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어딘가 한두 개씩 꼭 빼먹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치수들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만약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쇄를 한다. 네. 자, 그럼 인쇄 상태가 이제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면, 자, 요게 이제 묶어서, 자, 여기 보이죠? 자, 지금 보시면 외형선만 두껍게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글자가 두꺼울 거고, 제일 가는 것은 중심선하고 치수선. 알겠죠? 네, 요렇게 출력이 돼야 돼요.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오늘 한 것 중에서 질문.